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포 청소년센터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김유빈, 전승우입니다. 네, 혹시 청소년 박람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소년 박람회를 왜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란 2005년부터 매년 여성가족부와 선정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여는 박람회라고요. 네, 맞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풍성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박람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려 부산에서 열린다고 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김유미님, 혹시 부산 가보셨어요? 저는 20살 때 가봤는데 광안리, 해운대 등등 바다가 너무 예쁘고 탁 트였더라고요. 또 부산 명물 제가 다 먹어봤어요. 부산 오뎅, 씨앗 호떡. 잠깐. 우리 지금 여행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청소년 박람회.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죠? 네, 바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청소년 여러분들께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청소년이 묻고 청지사가 답한다. 청문청답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청소년 활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마포 청소년센터와 부산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어떤 청소년 활동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하와 스컬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네, 하하의 부산 바캉스 짧게 듣고 왔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 마포 청소년센터 얘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 청소년센터의 특화 사업은 방송 문화 콘텐츠 공작소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요. 모를 수가 없죠. 마포 청소년센터에는 방송 관련 시설로 방송 스튜디오와 1인 미디어 제작실인 콤마 스튜디오가 있고요. 거기에서 1인 유튜브 방송과 영상 촬영, 편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YNBC 유스나루 청소년 방송국에는 방송 중계 동아리, 콘텐츠 기획 동아리, 홍보 마케팅 동아리, 총 3개의 동아리가 매년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방송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여기 마포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2020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지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시설도 알아봐야겠죠? 네, 알아봐야죠. 우선 부산광역시에 있는 청소년 시설은 수련관 8개, 문화의 집 14개, 수련원 3개, 야영장 1개, 유스호스텔 1개로 총 27개의 청소년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바다사랑 특공대 프로그램은 환경 개선 캠페인과 리사이클 용품을 활용,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마침 위기탈출 해운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 재난 대처 체험 및 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바다가 근접해 있어서 그런지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재난에 대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이 많네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김유빈님? 네, 바다와 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우주과학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별자리 강의나 천체 관측 등 우주의 신비를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마포 청소년센터와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흥미가 좀 생기셨나요?
네, 이외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청소년 시설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자세히 모르는 청소년들이 아직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추측과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문을 진행하셨는데요. 다들 참여하셨나요? 네. 네, 참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추측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하늘을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같은 모양의 빛깔이 떠다니지. 저게 인공위성일까? 별이었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는 사라지지 않아. 나이를 먹은 하늘 눈이 침침할 뿐이야. 여전히 별은 빛난대.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있다죠.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짧게 듣고 왔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청문청답을 위해 방문해주신 마포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 이재민 선생님이십니다. 우! 와, 재민쌤, 어디 계세요? 도와주세요. 어이구. 아이고. 네. 아유, 등장이 요란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포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로써 진정한 청문청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은 추측을 남겨주셨는데요. 청소년 시설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측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잼잼쌤? 네, 보통 이제 수련회를 다 보통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 가죠. 1학년 때. 맞아요. 갔다 오셨죠? 그렇죠. 갔죠, 네, 갔죠. 갔다 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캠프파이어하고 어디로 갔다 왔는지 기억나세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버스 타고 갔어요. 빨간 모자 교관님이 교관님이 계셨나요? 그때도? 교관님이 막 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수련회 가면은 교관이 있다. 이건 진짜 좀 예전에 좀 이런 군사 문화가 좀 남아 있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곳들로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분들이 일하고 계세요. 저와 같은 이제 직업군인데 이제 유형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숙박 시설이 있는 곳을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해 주셨던 게 수련회 갔던 곳이라고 이제 이게 맞냐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이제 숙박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보통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뭐 체험 활동들, 뭐 짚라인이나 이런 어드벤처 활동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챌린지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의 활동, 야외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사한 곳들로는 이제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스 호스텔은 그냥 작은 뭐 호텔에 조금 비슷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숙박하는 곳이라고 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좀 청소년 수련하고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또 야영장, 캠핑할 수 있는 캠핑. 텐트 치고 이제 잘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군데는 이제 청소년 시설이지만 숙박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숙박이 안 되는 곳들 중에서는 그 청소년 수련관, 그 이제 서울에서는 지금 청소년 센터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것들이 특화 시설 이렇게 있는데 특화 시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청소년 미디어 센터나 그 성문화 센터 좀 이런 곳들이 특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서울은 지금 그 청소년 센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수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올드하다. 올드하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어. 맞아요. 수련. 여기 가면 약간 뭔가 명상할 것 같은. 뭔가 배워서 막 네. 맞아요. 무슨 쿵푸대부 핸더도 아니고 수련을 해야 되는 곳은 아닌데 이제 그런 예전부터 오던 용어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련이란 말들이 다 빠지고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는 단어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어에서 오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청소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네. 근데 지금은 서울만 일단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곳들은 뭐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도 있고 뭐 광명시에도 청소년 활동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집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다른 있습니다. 지역도 이제 점차 바뀌고 변화되고 나가고 있는. 있네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청소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 이름을 듣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 추측은 음악이나 운동 같은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설일 것 같다고 말해주셨어요. 잼잼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네, 이것도 좀 하나의 오해인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수련관에 가면은 이런 예체능 프로그램들을 춤추고 노래하는.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센터나 문화의 집은 그런 교육적인 게 아니라 진짜 청소년들이 즐기는 곳,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곳, 그런 성장을 하는 것들을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함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나 뭐 예체능 같은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이제 수단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방향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센터에서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추측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공기관 같다는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나요, 잼잼쌤? 사실 이것도 맞는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정부기관이나 뭐 국세청,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그리고 세무서 뭐 이런 곳들이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공공시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제 뭐 건물을 지어주고 이제 다른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도 있어서 공공의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냥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추측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보면 항상 어른들만 드나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관인데 왜 어른들이 드나드는 거고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라는 추측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참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게 제일 날카로운 질문이 아닌가. 예리합니다.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벌어야 해요.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운영비요? 갑자기 1년 동안 이 돈 센터를 또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네요. 네, 너무 민감한 네. 한 위험하신 것 아.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공개되는 거라서요. 그래요? 그래요? 네. 홈페이지 가면 다 공개가 되죠. 한 네. 100억 정도? 100억 다운. 70억? 다운. 되게 높게 잡으시네요. 청소년들을 위한 네. 그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60? 조금만 좀 더 땅 55? 한 3, 40 정도? 네. 아무튼 한 아이고. 50억 정도 내외로 저희가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좀 이렇게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대로 네. 공공시설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수익을 창출해내고 해서 자생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평일에 혹시 학교 가시나요? 네, 학교 다니죠. 가죠. 네, 그러면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니까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는 좀 이 공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성인분들에게 아니면 유아 이 친구들에게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아니면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공간을 같이 이용하게끔 하는 공공재의 역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은 거의 다 청소년들로 이제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은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그쵸. 같고요. 우리가 그 평일에도 뭐 학교 연계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청소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른들이 많은 건 좀 사실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소년 시설에 대해 다양한 축축들과 답변들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시설이 어떤 곳인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럼요. 잼잼쌤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엄청 잘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유빈님,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청소년 프로그램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몇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나요? 이 질문은 뭔가 저희처럼 청소년과 대학생이 한 질문 같아요. 질문이 참 난해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세요. 청소년 프로그램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공모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월 달에 네. 아니 1월 달부터 그 공모사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제안서를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주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 계획만 걸리네요. 하는데요. 네. 와.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고 그럼 정말 이게 청소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럼 이제 제안서에 쓸 내용들도 막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나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대략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냐고 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나 내가 여기에 더 쏟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애정하면 1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 애정하면 그냥 아. 2시간? 아, 주시. 안 애정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잘 써질 때가 있어요. 그 아. 천재가 곡을 쓰는 것처럼 머리가 딱 될 때. 갑자기 네. 밤에 때. 딱 떠올랐을 때 팍팍 쓰면은 또 금방 쓸 수 있다는. 네, 그럼 그 참여하는 선생님들 인원은 보통 혼자서 진행을 하는데요. 담당자가 네. 있으니까. 네. 담당자가 진행을 하는데 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예상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은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수에 그렇게 막 제한을 두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한 팀이 그냥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센터랑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업들도 있어서 좀 일단 근데 기획할 때는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하긴 하죠. 의견 충돌도 없고. 아, 네, 근데 약간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도 아, 가끔 생기고. 진짜. 네, 그런데 뭐 같이 하면은 어려운데 그만큼 배울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맞아요. 같이. 조별 과제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청소년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신 건가요?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은 아닌데 조금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송파구나 이런 데 좀 계시긴 하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막 이렇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처럼 막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은 좀 아직 시작 단계이지 않나. 공무원이. 근데 이제 뭐 다른 지역의 그 청소년 수련관들 보면은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아예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뭐 더럿 계세요. 그런 식으로는 공무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근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해가 있는 게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세요. 그러면 준공무원이세요? 준공무원의 개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그거에 맞는 그 뭔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공무원에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긴 해요. 공공시설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연차나 뭐 이런 것들 복지 부분이나 좀 이런 것들도 공무원에 있는 것들을 좀 따라서 가는 형태로는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대로 수용 가능한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잼잼쌤? 어디 저희 센터요? 어디든 청소년 시설에 대한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질문이 난해한데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많이 오나요? 뭐 이런 류가 아닐까요? 친구 다 데리고 놀러 가도 친구 다 데리고 가도 이런 느낌. 되나요? 그럼요. 저희가 수용 가능한 인원은 뭐 법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면적에 따라서 이게 뭐 400명 이상이다, 뭐 700명 이상, 뭐 이런 규모가 있어요. 그 등급을 나눌 때 시설의 등급을 규모를 나눌 때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가능한 인원수를 이렇게 제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근데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원만하지 않고 올해는 좀 어려운 시기여서 그렇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청소년들이 가득 차서 또 축제도 같이 하고 같이 맞아요.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저는 청소년 센터가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어려워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각 센터, 뭐 기관별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모집을 하는 곳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보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1번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셔서 그 기관을 검색해 보시면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기관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초록창에 그 녹색 창에다가 그 일단 뭐 청소년 수련관, 뭐 마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아니면 마포 청소년 시설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쭈쭈쭉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센터를 뭐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똑같긴 한데 페이스북에 그 정보가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카드 뉴스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올라가고, 뭐 영상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청소년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얻으시려면 좀 SNS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런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나요? 네. 네, 해소되셨다고 합니다. 네, 궁금증 해결과 더불어 청소년 시설이 어떤 곳인지,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바로 이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지코의 아무 노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네,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청소년 활동 경험에 대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든 사연을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은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연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보조 지도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 속에 숨어있는 직업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간접적으로 직업에 대해 경험하고 궁금한 것을 알아가고 숨어있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중학교 3학년 5명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열정이 보여서 너무 예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할 시간이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라고 작성해 주셨네요. 아, 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를 게임으로 함께하는 보조 지도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엄청 재밌었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제 즐겼었던 그 추억들이 아직까지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청소년 활동의 이런 장점이 뭔가 하나의 분야, 이제 역사만 배우면은 조금 지루할 수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쵸. 또 집중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하고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 청소년 활동의 매력이지 않을까. 네, 정말 즐겁게 네. 참여해 주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마포 청소년 센터의 프로그램 기획단 꿈기단이 직접 기획한 유스나루 워터 페스티벌에 보조 지도자로 참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지원했던 활동이었는데 제 인생에서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전까진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청소년 지도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센터가 존재했다는 것도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집 바로 근처였는데 말이에요.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보다 어린 청소년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친구들이 재밌게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기억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네요. 네. 저 이게 작년에 네네. 같이 이제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이틀 동안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풀장처럼 네. 이렇게 수영장 같은 풀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 기획단이라는 이제 꿈기단이라는 친구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와, 직접.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입장시키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뭐 호루라기도 불어가면서 뭐 안전 관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청소년인가 봐요. 그 보조 활동으로 네, 그렇게 봉사 하고는- 활동으로 참여했던 청소년인 것 같은데 꿈을 심어주었다고. 네, 그렇게까지 피드백을 주니까 괜스레 저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게 마음이 또 따뜻한. 전문 용어로 주사 만든다 그러거든요. 아주 힘들 때 이런 주사 말 만든다. 한마디, 주사 이런 만든다고. 청소년들의 피드백 한마디가 주사에 맞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네. 청소년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의 사연인데 저도 청소년 학과라서 대부분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을 때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붙여서 청지사의 꿈을 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몰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딩들이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왜 이런 활동 몰라.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알았다면 꼭 참여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해 아쉬웠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승우님, 그런 프로그램 있으셨나요? 당연히 있죠. 저는 이제 많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진짜 한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과에 진학하기 전에는 항상 PC방이나 노래방을 돌아다니기만 했었는데 청소년 센터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드럼을 배울 수 있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뭐 꽃꽂이, 수영, 뭐 다양한 언어들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준비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제가 청소년 때도 이런 센터가 주변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과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매일같이 PC방에 가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주변의 센터들을 찾아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저는 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해외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힘들잖아요. 일정 짜야 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금액적인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 시설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해외 탐방의 힘든 점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청소년기에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가봐가지고 더더욱 이런 프로그램 왜 이제야 알았나 싶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요즘 더 그립고 하고 싶어지는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일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해외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요? 지도자로. 오, 근데 저의 첫 외국 나간 전 외국. 네, 첫 외국을 여권을 만들고 와, 대박이다. 처음 이게 해외 여행은 아니지만 해외. 해외 나간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 이제 좀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뭐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해외 봉사활동이나 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정말 해볼 수 있는 맞아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청소년이었으면 진짜 당장 달려가서 신청했을 텐데 아 바쁜 대디는 옵니다. 진짜.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24살까지 청소년이라는 거. 아, 네. 그래도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라떼는 이런 거 몰랐으니 여러분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 네. 와,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잼잼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보이는 라디오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박람회를 저희 부산 가서 맞아요. 진행하기로 그쵸.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어도 뭐 저희는 그 청소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의 이 콘텐츠를 보면서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청소년 시설이 또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이 진짜 청소년의 주인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청소년 분들이 많이 이 센터, 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네. 이 마스크도 벗고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또 올해 이제 12월인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부산의 많은 청소년 시설에서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사연과 어울리는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했던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내년 청박 오프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위해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청소년 지도사 이재민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까지 2020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마포 청소년센터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유빈, 천승우였습니다. 안녕. 안녕.